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이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 공동 발의했습니다. 야당 추천에서 기존의 특검 추천 방식을 야당 추천해서 대법원장과 야당이 공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 추천한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이 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이 특검법 올라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키는 한동훈 대표한테 가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참 안쓰러워 보이기도 해요. 저는 이제 보기에 안쓰러워 보이십니까? 예, 저 어떻게 하려고 그냥 저걸로 당선된 거잖아요. 예.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62.몇 퍼센트 3%가 한 게 변화와 그런 거고 윤석열 대통령 쪽하고는 좀 이렇게 어떤 척을 질 수도 있고 거리를 둘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국민의힘 지지자나 국민들이 이제 선택을 한 건데 결국 뭐 이번에 회담할 때도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결국 이제 목전까지 온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던진 거는 백지수표를 준 거예요. 내 이름 써놨을 수 있게 원하는 데 쓰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도 막 이 백지수 받고도 야이씨 못 쓴다. 이거 내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한테 허락만 지금 그래서 결국은 하지만 답은 좀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답이 나오기 어렵다고 보신다. 결국 200이거든요. 계속 국민의힘 얘기하는 거는 이래 되면 당이 쪼개지니까 당론을 모아야 된다는데 네. 당론이 모입니까? 친윤이 한 80%인데 안 모이죠 당연히.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또 이런저런 변명을 대면서 도망갈 건데 한동훈의 시간은 이제 얼마 없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한동훈의 시간은 국회 시간하고 거의 같이 가거든요. 정기국회 지금 열렸잖아요. 네. 국정감사도 있고. 한동훈 대표로서는 지금 마지막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기회를 잡냐 안 잡냐. 사실은 여야 대표회담 할 때 그때 잡았어야 돼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근데 계속 놓치잖아요. 그래서 보긴 봐야 되지만 저는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달 내로 야당들은 처리하겠다라는 해봤자 또 방침을 190에서 넘기 어려우니까 뭐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겠죠. 뭐 저 여당이 동의 안 할 테니까 지금 내용 갖고 그 협의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단독 처리할 거고, 그럼 이제 대통령실은 이제 명분이 그 단독 처리된 건 그 제2호 거부권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2호를 하겠죠. 한동훈 대표 안쓰러운 건 뭐 글쎄요, 해가 본인이 뭐 스스로 판 무덤이니까 뭐 자기 책임도 있고 하니까 뭐 안쓰러운 면도 있지만 그 좀 그 좀 역량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은요. 그 한동훈이 있을 자리가 아니다. 검찰의 속성이다. 선배고 형님이고 무섭거든요. 그걸 못 뚫을 것이다. 결국.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라는 건 그를 뚫어야 되거든요. 예컨대 그 군인들도 전두환이 노태우 그 양반 그 사람들도 지 친구고 뭐 그러지만 결국 목 엎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백단사 보내버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 검찰은 그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겁을 엄청 먹어가지고 얘네 반바지인데 제가 누가 요새 쫄바지라 그러더라고요. 쫄바지 사장. 바지인데 그 바지도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인으로서의 가려면 언젠가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이거는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대권을 노리는 거잖아요. 네. 당대표를 노리고 한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결단을 해야 되는데 못할 것이다. 그 한동훈 대표 아마 이게 그 국민의힘의 프로세스는 뻔할 거예요. 의총에서 당론을 모을 거고 의총에서 아마 거부하고 부결되면 이제 한동훈 한동훈 대표는 이제 그런 탈출구를 그렇게 찾아가겠죠. 근데 당론이 부결됐다. 네. 당대표도 당원의 일원이기 때문에 의총에서 부결된 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맞아요. 형식 논리상 맞지만 그건 이제 빠져나간 구멍이 그거밖에 없는 거죠. 의총에서 원내대표가 의총에 왜냐하면 표결을 하는 건 의원들이니까 의원들 의견을 물었더니 당론으로 부결을 하자. 근데 점점점 그래 되면 힘이 이제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한동훈 대표 쪽에 책사가 없는 것 같아요. 옆에 사람이 신지호 없다. 있잖아, 신지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니 장동혁 최고도 현역.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그 특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한동훈 방식에는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 하긴 했는데요. 이런 거예요. TPO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 그리고 상황 이걸 다 고려해야 되는데 제가 한동훈 대표 쪽의 사람이라면 아직은 전면적으로 싸울 시기는 아니에요. 한동훈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있을까요?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을 갖고 좀 기다려야 될 측면이 있는데 이게 그
그러면 그 시간까지를 어떻게 끌고 갈 건가 하는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몰리는 게 아니라 그 적절하게 이 최상병 특검법이 차라리 제가 보기엔 내년 한 6월 정도면 한동훈한테 훨씬 유리할 겁니다. 내년 6월이 너무 멉니다. 아니 내년 6월이면 너무 그러니까 이제 예를 왜 들면 내년 6월로 보시는 거예요? 그 시간은 점점 대통령의 힘이 빠지는 시간이 갈 거예요. 그리고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 이제 그 공천권이라는 것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그렇겠죠. 그리고 있으니까. 정당은 선거에서 질 것 같으면 뭔 짓도 합니다. 그때 가면. 그렇기 죄송하지 때문에 6월까지 그때까지 버틸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역량이라는 이견이 거예요. 생기는데. 아니 나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예. 당연히 우리는 빨리 해야 되고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 거고 네. 한동훈 대표 쪽에 그 묘수가 나오려면 네. 그 시간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런가 왜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얘기를 본인이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 책사라고 하는 장동혁 의원인지 모르겠는데 한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그때 가서 이 최혜병 특검 최혜병 그 법은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그거는 그건 명분 없는 게요. 그 네. 얘기는 이미 국민의힘이 계속했던 얘기예요. 근데 그 공수처 관련해서 오늘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오늘 12시 32분에 뉴시스에서 안 그래도 나왔던 공수처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면서 최상명 사망 사건 수사는 올해 내에 끝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게 공수처 수사 결과 보고하자라는 얘기가 결국 올해 말까지 이걸 좀 질질 끌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저쪽은 어떻게든 끌려고 할 거예요. 시간을 끌려고 하고 예. 그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냥 뭉개고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어떻게든 잊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이런 계속? 거예요. 기억과 어떤 그 망각의 싸움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건들은 시간이 가면 국민들의 기억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건의 중요성도 옅어지고 왜냐하면 네. 다른 사건들이 막 터지니까요. 그 용산 참사 같은 저 이태원 참사도 많이 희석화됐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시간의 그 경과에 따라서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데 이 인간이 망각하지 않으면 불행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게 있지만 저쪽이 그래서 방법은 시간 끌기가 유일한 방법인데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용산 용- 이 윤석열 정부의 판단이 그런 거죠. 어떻게든 질질 끌어서 그냥 끌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하려고 했던 거고. 왜냐하면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다. 어떤 결과라도 나오겠죠. 근데 물타기가 될 거예요. 물타기가 돼서 일정 정도 누구 잘못은 인정하고 누구 잘못은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올라가는 꼬리를 끊으려고 하겠죠. 그게 공수처 수사 결과가 그렇게 나올 거예요. 박찬대 원내는 오늘 그 원내대책 회의에서 그 특검을 그러니까 특검법 추진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한동훈 대표가 직접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아직 만약에 안 밝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저는 조금은 다른데 한동훈 다음 6월까지는 있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때까지 있으려면 당 대표 안 있는다. 있으려면 지금 정도는 결심을 해야 돼요. 그렇죠. 결심을 하지 않으면 특검법에 대해서 저는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10월달 보궐선거랑 그거 같이 끝나요. 그거는 뭐 저도 박 변호사 생각이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인이라면 이제 검사가 아니잖아요. 네. 그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인이라고 하면 결심하고 그 결심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그게 이제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잖아요. 그게 그래서 정치잖아요. 본인이 사실은 당 대표 될 때 최상병 특검법을 3자 특검법 하겠다고 했고 지난번 이재명 당 대표하고 회동할 때 이재명 대표가 두 가지를 다 던졌어요. 제3자도 받겠다고 그랬고 심지어 조작 그 의혹. 조작 의혹도 네. 받겠다, 다 받겠다. 네. 했기 때문에 백제음이에요, 백제음. 네, 한동훈 대표로서는 안 하겠다고 하기에 참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그래 뭐든 하자. 네. 그러면 꼬리 낄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뭘 하든지 간에 다 이게 꼬리표예요, 최상병. 이걸 안 하고는 뭐 그 무슨 얘기 100말 해봐요. 소용 있는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본인의 정치인 생명에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될 거예요. 저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정치인으로서의 한동훈의 이제 역량 부족이라고 얘기한 거는 그런 부분인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우냐 안 싸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어떤 정치인을 비춰주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민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결과론적으로 시간을 끌 수가 있어요. 자기한테 좀 유리한 국면까지. 그러려면 그거를 시간 끄는 것이 아닌 것처럼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전략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프레임 전환도 시키고 네. 그럼요. 다른 것도 막 가져오고 교란시키고 하고 막. 뭐 하면서
예를 들면 뭐 청문회도 네.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기술을 써야 되는데 그런 거죠. 잔기술들을.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원칙과 그 어떤 이 기준도 있어야 되고 네. 또 하나는 그걸 뒷받침하는 전략 전술도 있어야 네.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는 다 없는 거예요. 다 원칙 없다. 하나도 없죠. 하나는 원칙과 기준에서도 지금 흔들리는 거고 예. 원칙과 기준이 흔들리면 전략 전술이라도 어떤 버텨야 되는데 전략 전술도 안 보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래서 제가 역량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게 그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원희룡보다 부족해요.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 판단입니다. 기분 나빠하지 말고. 잘하는 거는 하나, 사진 찍는 거는 본인이 굉장히 그거는 뭐 네. 모델도 잘해요. 네. 정치인이 그거 잘해서 관심 받는 건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하고 회동을 그냥 그런 그 이벤트로만 생각했던 이벤트로 것 같아요. 본것 그냥 같아요. 네. 내가 여당의 대표 주자고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서서 사진을 찍네. 사진 찍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차기 대권도 우리 둘이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이미지만 남기는 데인 것 같고 그날 저는 밤에 들어서 나 오늘 너무 잘했지 이랬을 것 같아요. 만족해했을 것 같아요. 그거로만. 그래 보입니다. 진짜 안타까운 측면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이라도 네. 탈피하려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답은 나와 있어요. 아니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프레임 전환하려면 25만 원 차라리 그렇죠. 그거를 차라리 받고 민생 현안이라도 그거를 받아서 뭔가 이렇게 야당과 예. 밀고 당기는 그렇죠. 걸 하면서 어. 최혜병권을 좀 더 고민하는 모양새를 그렇지. 한다든지 그런 게 결국은 결단이에요. 그래서 용산을 설득하는 거죠. 그럼 나 최혜병권 받으란 말이야? 그러면 니네가 내 의견을 받아서 그 25만 원 그거. 민생 네. 지원법은 일부 하게 뭐 하더라도 이거라도 내가 여야 합의할 테니 이걸 받아줘 하고 용산하고도 딜을 하고 야당을 빌미로 그게 아까 얘기한 전략과 전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거죠. 양쪽으로부터 다 그 고래 싸움이 새우등 터질 수도 있어요. 제가 그 한동훈 대표 입장이. 그러나 또 한 거는 양쪽을 갖고 다 그 벼랑 끝 전술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는 나하고 얘기해야 용산을 설득할 수 그렇지. 있다. 그리고 용산한테는 너 이러면 나 이재명 야당하고 흔들어버린다? 손잡고 할 거야. 그게 이래버리. 정치라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양쪽에게 패를 다 던지면서 그 자기의 공간을 넓혀가야 되는데 네.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제 정치는 진짜 그 견제, 균형 이런 게 좀 어우러져야 하는 예술의 영역인데 그게 네. 너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야 건강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 필드에 계신 두 분이 조언을 드렸습니다. 꼭 좀 새겨서 들었으면 좋겠네요. 사진 찍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진은 적당히 찍으시고요. 예. 방송에 나오라. 그러니까 요새 뽀샵이라는 좋은 기능이 있는데, 뭐랍니까, 그거? 아이 참. 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고요.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 뵐게요. 네. 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